안녕하세요. 게임톤 6기 젤리방어대 개발팀 세대차이 팀입니다. 저는 기획, 일정 파트 발표를 맡은 팀장 이도윤입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젤리방어대 게임을 소개하고 개발 과정, 일정 관리, BM 및 마케팅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게임 설명 및 시연 영상입니다. 젤리방어대는 3D 전략 디펜스 게임입니다. 3D 그래픽인 만큼 카메라 뷰를 바꿔가면서 직접 디펜스를 하는 것처럼 생동감 넘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전략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젤리방어대의 세계관입니다. 우연히 젤리 반지를 죽게 된 우리의 주인공 홈프로텍터 김라임이 슬라임킹이 되어 슬라임 왕국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소개된 컷툰 외에도 스테이지를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젤리력이라고 불리는 코스트를 사용해 슬라임을 소환해 왕국을 디펜스할 수 있습니다. 젤리력은 흔히 말하는 마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슬라임 등급별로 필요한 젤리력이 다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슬라임만 데려가면 오히려 젤리력 부족으로 디펜스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슬라임 덱을 직접 구성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소환 외에도 어떤 전략적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한 끝에 슬라임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직접 타이밍을 맞춰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 스킬을 기획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대포 스킬은 아군 성 근처에서 폭딜을 넣어 성 근처까지 몰려온 몬스터들을 막을 수 있고, 공격력 버프는 10초간 필드비 슬라임 공격력이 높아집니다. 또 메테오는 스턴을 먹여서 딜로스를 유발하고 오브젝트 상자 발생 시 아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 요소로는 직업 상성이 있습니다. 밸런스, 서포터 직업 외에는 피해량이 30%나 감소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에 스테이지에 진입하기 전 몬스터의 직업을 보고 상성이 맞는 덱을 짜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직업에는 밸런스, 탱커, 근거리 딜러, 원거리 딜러, 서포터 등이 있고, 스킬이 있는 슬라임의 경우 각 직업의 특징과 어울리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픽 등급 이상의 슬라임에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슬라임이 있습니다. 에픽 등급과 레전드 등급의 슬라임 중 같은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슬라임의 경우 스킬 개수에서 차이가 나고, 에셋도 레전드 슬라임이 더 강렬한 색의 에셋을 사용해서 더 세 보이도록 기획했습니다. 전투화면 UI 좌측 하단에는 슬라임 스킬 UI가 있습니다. 슬라임 스킬을 보유 중인 에픽 슬라임을 데려가면 해당 UI의 스킬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젤리력을 사용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드 위 모든 에픽 슬라임이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전드 슬라임은 필드에 한 마리만 소환할 수 있고 죽으면 재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마리가 소환된 상태에서는 슬라임 초상화가 스킬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고, 클릭 시 필드 위에 있는 슬라임이 스킬을 사용합니다. 웨이브 2가 시작되면 오브젝트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상자는 20초 동안 더 많은 데미지가 누적된 쪽에 버프 효과를 부여하는데, 오브젝트를 열기 위해 속도가 빠른 근거리 슬라임을 소환하거나 메테오를 소환하는 등 다양한 전략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직업 상성을 잘 맞춰 덱을 짜갔다면 특정 직업에 도움이 되는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느슨한 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보스 몬스터입니다. 보스는 가장 핵심인 젤리력을 잠궈버려서 소환을 못하게 만들거나 필드 위 슬라임에게 즉사 스킬을 시전하는 등 다양한 패턴을 보유하고 있고, 패턴을 익힌 뒤에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존재합니다. 게임 플레이 목표를 부여하고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해 각 스테이지별로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별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유료 재화인 젤리를 얻을 수 있고, 반복 플레이를 함으로써 재화를 수급해 슬라임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카오스 모드나 스테이지 후반부에는 어려운 느낌을 주기 위해 더 어두운 느낌의 맵을 제작했습니다. 사실 노말 모드의 후반부 몬스터 배치와 카오스 모드 초반부의 몬스터 배치는 거의 똑같은데 더 무서운 배경음이나 맵 디자인을 활용해서 더 어렵게 느껴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은 게임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는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 수가 줄어드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기획을 할 때 개발자 2명에 맞춰 기획을 했고, 일정도 개발자 2명에 맞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타격이 컸고, 심지어 기획이 거의 다 완성된 단계에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낙담했지만 기획은 더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덜어가기도 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일정을 다시 세우고 기획을 수정했습니다. 덜어낼 부분은 덜어내되 저희 게임의 재미 요소인 전략적 요소는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힘든 상황에서도 팀원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기획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30종 이상의 다양한 슬라임이 있어서 게임 장르의 수집형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등급별로 다양한 종류의 스킬이 있었고, 보스의 패턴도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몬스터도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변경된 후로는 개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슬라임 수 자체를 10종 이상 삭제하고 구현하기 어려운 스킬을 줄이고 대신 개수만 다르게 해서 사용하는 등 중복해서 활용했습니다. 또 보스 패턴을 단순화시키고 레전드 슬라임의 스킬을 에셋만 다르게 해서 보스의 스킬로 사용했습니다. 이미 구현된 코드였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임 스킬만으로도 힘들다는 판단하에 일반 몬스터는 스킬을 삭제하고 스탯으로 차이를 둬서 난이도를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웨이브가 하나 끝날 때마다 유저가 직접 선택해서 슬라임에게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 시스템과 진행 중 랜덤으로 효과가 부여되는 오브젝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후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아이템 시스템을 삭제하고 대신 오브젝트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오브젝트 보상이 랜덤으로 지급되는 것은 시간 관계상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테이지별 기획 의도를 참고해 오브젝트 보상을 고정했고, 대신 오브젝트를 얻을 수 있는 전략 요소를 다양하게 기획했습니다. 기획과 개발 직군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도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초반에 기획서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불편함을 덜기 위해 기획서를 작성할 때 참고해야 할 다른 기획서나 에셋, 링크 등이 있으면 바로 무슨 기획서를 참고해야 할지 알 수 있게끔 링크를 삽입했고, 웬만하면 다른 기획서를 안 봐도 되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했습니다. 또 기획을 수정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모든 회의를 같이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덕분에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하드코딩으로 대신할 수 있었는데, 기획자 입장에서는 직접 데이터로 관리를 했을 때 미세한 밸런스까지도 테스트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젤리방어대는 디펜스 게임인 만큼 밸런스가 중요하고, 개발 쪽에서는 기획자가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게 스프레드시트를 유니티와 연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테이블의 수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쉽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 모두 업무를 분담하여 6개의 맵과 25개의 슬라임을 제작했습니다. 개발자의 강의를 듣고 스테이지 난이도나 컨셉에 맞게 모두 유니티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맵 사진입니다. 플레이어 스킬 사용 범위를 직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타일 색을 변경하고 에셋을 활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자의 강의를 듣고 슬라임을 제작했습니다. 상위 등급의 슬라임일수록 에셋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귀엽고 강해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 서브 개발자분이 엄청난 아트 실력의 보유자셨기 때문에 커툰 제작, 슬라임 일러스트, 슬라임 아이콘 제작 등 다양한 아트 부문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팀원들이 그린 커툰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커툰을 그려주셨고, 결국 이 커툰을 공식 커툰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작한 슬라임과 적굿 에셋을 똑같이 그려서 시나리오와 게임의 일치감을 조성했습니다. 일치감을 조성해 3D 슬라임과 2D 이미지의 갭을 줄였으며 다양한 표정까지 활용해 시나리오를 더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나리오 테이블, 시나리오 기획서에 등장하는 일러스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됐습니다. 다음은 FGT 이후 수정한 부분입니다. UI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피드백을 받았지만 가장 크리티컬하고 당장 해결 가능한 피드백으로는 슬라임을 픽업하기 전 특징이 설명되어 있으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젤리력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등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임 픽업 리스트에서 슬라임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팝업 창을 추가했고, 젤리력 게이지 위치를 좌측 상단이 아닌 슬라임 소환 탭 상단으로 옮겨서 소환할 수 있는 슬라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전투 부문에 있어서는 근거리 딜러 슬라임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고, 슬라임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도 부족하고 필요한 젤리력이 너무 높아 스킬을 굳이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젤리력 수치를 많이 낮췄고, 근데 스킬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난이도가 또 지나치게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몬스터 수치도 같이 조정했습니다. 스킬에 대한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스킬 정보창도 추가했습니다. 근거리 슬라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별 속도를 모두 다르게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눈에 띄게 근거리 슬라임이 빨라졌고, 원거리 슬라임은 느려졌기 때문에 각자 다른 장점을 지닌 딜러를 선택하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기획 및 게임 소개는 마치고 다음은 일정 관리에 대한 발표입니다. 저희 팀은 일정 관리 및 업무 툴로 디스코드, 노션, 지라를 사용했습니다. 디스코드를 사용하여 직군별 세분화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직군별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작업 진행 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작업 내용을 공유하여 팀원들이 작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파일의 링크도 같이 공유해서 자료를 찾기 쉽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노션으로는 회의록 작성 및 파일 공유를 했으며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 못한 팀원들도 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공유를 했습니다.
또 작업 파일을 내용별로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공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라를 사용해서 작업 일정 공유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원활한 작업 진행 상황 파악을 위해 워크플로우를 활용하였습니다. 할 일, 진행 중, 검토 중, 완료로 확인 진행하였으며 진행 중인 작업을 완료하기 전 검토 과정을 거쳐 완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의 개발 일정입니다. 1주차에는 게임 장르 선정, 게임 컨셉 확정, BM 마케팅 기획, 기획서 작성을 하였으며 2주차에는 슬라임과 몬스터 레벨 디자인 기획, 게임 시스템 기획, 시나리오 작성, 게임 UI 기획을 하였습니다. 3주차에는 기획서 수정, SNS 홍보 및 쇼폼 영상 제작, 1에서 3 노멀 스테이지 구현을 하였으며 4주차에는 슬라임이랑 맵 제작, 사전 예약 이벤트 및 인게임 콘텐츠 기획, 오프닝 인스타툰 및 게임 일러스트 제작, 게임 시스템 구현을 했습니다. 5주차에는 모든 노멀 스테이지를 구현하고 슬라임이랑 플레이어 스킬을 추가하고 보스 몬스터 추가, QA 테스트 및 버그 수정 1차 FGT 진행을 했습니다. 6주차에는 슬라임 밸런스 작업을 시작하고 2차 FGT 진행, 참여형 마케팅 진행, BM 상품 가격 설정, 상점 결제 시스템 구현, QA 테스트 및 버그 수정을 했습니다. 7주차에는 카오스 모드 및 사운드 추가, 구글 스토어 앱 배포, QA 테스트 및 버그 수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8주차 앞으로는 구글 스토어 업로드 및 확인, 론칭 후 사후 마케팅 진행, 지속적으로 QA 및 버그 수정을 통하여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젤리 방어대 BM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팀의 목표 수익은 2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앞으로의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창출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캐주얼 게임 시장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화폐 번들, 스타터 팩, 시즌 패스 등 미드코어 게임 BM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젤리 방어드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재화 패키지, 스타터팩, 보상형 광고를 주요 BM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상품 가격은 5,000원 미만으로 책정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내에서 5,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전체 결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모바일 게임 BM 트렌드가 저비용 상품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전체 상품 가격을 5,000원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시간 판매 전략을 통해 유저의 게임 경험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게임 내 필수 행동력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유저가 더 많은 시간을 경험하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저희는 타깃 유저의 특성을 상품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젤리 방어대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20, 30대를 주요 타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학생이나 직장인인 것을 감안하여 모바일 게임 사용 시간과 게임 소비 습관을 분석해 상품을 기획했습니다. 다음은 재화 시스템입니다. 게임 재화 시스템은 하드 커런시인 젤리와 소프트 커런시인 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재화는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유사하게 쓰이지만 젤리는 특히 고가치 아이템을 구매할 때 사용되고 골드는 일상적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젤리의 가격 설정은 레퍼런스 게임인 양코 대전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양코 대전쟁에서 한정 이벤트 유닛은 제외하고 정규 레어 뽑기로만 얻을 수 있는 유닛 100여 개를 기준으로 하여 젤리 가격을 총 유닛수의 4분의 1 규모인 9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4가지의 패키지를 마련해 가격이 높아질수록 추가 지급량과 할인율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골드의 가격 책정은 슬라임의 능력치와 등급별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초기 설정했습니다. 이후 게임 내 테스트를 통해 재화의 균형을 조정하고 최종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젤리 방어대의 상점은 한정 판매, 광고 상점, 재화 상점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상점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합니다. 한정 판매에서는 유저의 일상 스케줄을 고려하여 출근, 점심, 퇴근, 저녁 시간에 맞춰 3시간마다 슬라임 소환 상품을 갱신하고 이는 하루 최대 5회까지 접속을 유도합니다. 이 방식은 어떤 슬라임이 다음에 등장할지 미리 알 수 없게 해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게임 재방문율을 높입니다. 특별 패키지는 사전 예약을 한 사용자에게 쿠폰으로 제공되며
사전 예약을 하지 않는 사용자는 7,000원 상당의 패키지를 1,9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하여 PU 전환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광고 상점에서는 광고 제거 패키지와 무료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 제거 상품의 경우 구매하게 되면 무료 보상을 매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얻게 되는 재화의 총 가치를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재화 상점은 재화 패키지와 행동력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가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무과금 유저와 과금 유저 모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젤리 방어대 게임의 핵심 목적은 다양한 슬라임을 소환하여 높은 난이도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것입니다. 유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 내 재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BM 상품을 구매해 게임을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3팀은 구매 전환율 2.8%를 목표로 삼아 마케팅 퍼널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게임톤 기간 동안 SNS와 카페를 활용하여 다양한 마케팅 컨텐츠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잠재 유저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게임 다운로드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B급 감성의 숏폼, 컷툰, 심리 테스트 등 타겟인 20, 30대 유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주요 마케팅 채널로 인스타그램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타깃인 20,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며 정보 의존도가 높은 SNS이기 때문입니다. 공식 계정을 통해 게임 정보와 개발 중인 컨텐츠를 공유했으며, 쇼폼 및 홍보 컨텐츠를 다양하게 게시하여 유저 유입을 가장 많이 유도했습니다. 추가로 인디게임 특화 채널을 보유한 DC 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인디인벤 등을 활용해 많은 유저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젤리 방어대의 네이밍은 4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발음하기 쉽게, 그리고 경쟁작과 겹치지 않게. 이를 통해 유저 친화적인 네이밍을 목표로 게임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유저명을 기획했습니다. 젤리 방어대에 어울리는 고유한 유저명을 선정해 게임에 대한 소속감과 결집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이를 통해 유저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젤리 방어대 유저명을 젤라틴으로 설정하였고, 게임명과 슬라임의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이 유저명은 게임의 컨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마케팅 메시지의 개성과 차별성을 더하며 유저와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잠재 유저들이 젤라틴으로 우리 채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을 보여주기보단 일단 영상을 시청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대방어 쇼폼을 기획했습니다. 진립 방어대를 빠르게 되뇌이면 대방어라는 단어가 되는 것을 활용해 B급 감성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리보 젤리를 활용한 쇼폼으로 젤리와 연관된 키워드 중 가장 접근성이 높은 하리보 젤리를 활용한 영상입니다. 이와 같은 쇼폼 컨텐츠는 높은 관심과 잔류율을 달성하며 쇼폼 컨텐츠의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두 영상은 젤리 방어대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젤리 방어대의 세계관을 소개하는 커툰을 통해 유저의 접근성을 높이고 게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커툰은 단 한 번의 제작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어 인스타그램 컨텐츠 소개부터 인게임 튜토리얼, 심지어 심리 테스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어 높은 제작 효율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심리 테스트를 활용했습니다. 유저는 젤리 방어대의 세계관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유저의 성향을 분석합니다. 결과로는 MBTI와 유사한 형태로 유저와 매칭되는 젤리 방어대의 슬라임 캐릭터를 보여주는 귀여운 결과 페이지를 제공하여 게임 캐릭터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게임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네 번째 컨텐츠로 게임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젤리 방어대가 전략 디펜스 게임임을 강조하며 스테이지 공략법을 소개해 게임의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유저가 게임의 핵심적인 측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게임 소개의 두 번째 컨텐츠는 슬라임의 직업 상성 소개입니다. 젤리 방어대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슬라임을 소환해 디펜스를 하는 게임 특성상 슬라임의 직업과 상성 이해가 게임 플레이에 중요합니다. 이를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귀여운 아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슬라임의 직업 상성을 소개함으로써
게임의 이해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게임 소개의 세 번째 컨텐츠는 개발 중인 실제 전투 화면과 스테이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저들이 실제로 플레이할 게임에 대한 상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고 게임 플레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게임 소개 네 번째는 슬라임 도감입니다. 앞서 소개한 슬라임 직업 상성에 이어 등급별 특징 및 능력을 소개함으로써 슬라임 수집, 즉 컬렉션 요소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도달 유저들의 유입 전환 마케팅에 이어 사전 예약 패키지를 통해 최종 목표인 게임 다운로드, 즉 구매 전환율 2.8%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신청 기간을 공지하여 유저가 사전 예약에 대한 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배포하기 이전에 우리 게임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더욱 자극하기 위해 해당 기간에 진행했던 FGT 1차의 체험단 리뷰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했던 유저의 후기를 보고 나도 플레이해보고 싶다는 동기가 생기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작업 후 실제 배포된 사전 예약 프로모션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구성은 게임 프로필, FGT 후기 및 기대평으로 시작했고 사전 예약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재화들의 가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해 7,300원이라는 원화 가치를 표기했습니다. 또 패키지에 한정판 슬라임 유닛을 제공하여 소정 욕구를 자극하고 사전 예약에 대한 유인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 등을 통해 7.6%의 유입 전환율, 사전 예약자 54명, 구매 전환율은 2.9%를 달성했습니다. 게임 출시 이후에는 투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젤리 방어대의 게임 플레이 스크린샷을 인증하고 게임톤 투표를 인증한 유저들 중 5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게임톤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전환율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3팀 젤리 방어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